자, 얘의 근은 어떻게 생겼죠? 옳지. 2의 베타승 이렇게 생겼죠. 왜냐면 애초에 위에서 근이 알파 베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식을 만족하는 x값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알파를 집어넣고 베타를 집어넣으면 성립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근의 모습이 여기를 보면 2의 x승의 제곱과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2의 알파승이랑 2의 베타승 자체가 근이었겠죠. 이거 따라온 거예요? 된 거예요? 그래. 얘 틀리러 가자. 얘는 뭐야? 아하. 너 역함수 생각한 거구나. 땡. 할 때마다 지금 막히죠. 할 때마다 뭐야 저 새끼? 뭐야 저 새끼 이러고 있죠. 그런 것만 골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자책하지 마세요. 얘 뭐지? 자, 이게 바로 안 나온다는 소리는 이거 지금 이해 안 된 거야. 다시 할게. 얘가 근이 알파하고 베타라는 소리는 요 방정식의 근을 봐요. 치환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 치환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방정식의 근의 형태가 2의 알파승처럼 생기고 2의 베타승처럼 생기고 그런 거였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생긴 모습이 그렇다 보니 여기에는 x가 2의 알파승 또는 2의 베타승, 여기에는 x가 2의 알파승 또는 2의 베타승이 돼야 짝짝꿍이 맞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근을 구하러 가래. 그러면 이 로그 2의 x에 관한 2차 방정식인 거잖아요. 그러면 로그 2의 x라는 것이 알파만 대고 한번 해보면 근이 일단 이거였잖아. 이 x자리에 2의 알파승이 된다는 얘기잖아. 지금 집어넣어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가 2의 알파승이 될 때 x를 찾으러 가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x는 2의 알파승 이랬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2의 알파승이고 2의 베타승이고 이랬을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묻는 게 두 번째 스텝은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이 첫 스텝에서 이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두실근이래요. 문제 많이 풀어봐 소용없다니까. 이 개념 정리가 안 되면. 그러면 밑에 있는 방정식에서는 뭐로 바뀌지? 그렇지. 그걸로 바뀌어요. 알파하고 베타가 실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근의 모습은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일 거잖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양근으로 바뀌겠지. 서로 다른 두 양근이라면 뭐 방법 많아요. 뭐 판별식을 쓸 거면 판별식이 뭐 0보다 크다, 두근합이 0보다 크다, 두근곱이 0보다 크다 그래도 되고 그래프를 해석해도 되고. 틀리러 가야죠. 얘는 뭐 양수긴 양수죠. 좀 정확하게 짚으셔야지. 분필이 국방색 분필이 있어요. 이게 재밌더라고요. 힌트 주려고 동그라미 한 거예요. 1 얘기 나왔으니까 마저 제가 할게요. 여기에서 2알파승 양수고요. 2의 베타는 양수잖아요. 그러면 얘는 통째로 2의 영승보다 크지? 2의 영승은 1이잖아. 그러면 서로 이렇게 여기부터 하면 안 되겠다.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바뀌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러니까 방정식의 근의 형태에 따라서 묻는 게 달라질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면 1학년 때 했던 것을 보면 이차함수로 해석을 했어요. x제곱의 개수 양수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래요. 세 가지 따져야죠. 대칭축이 1보다 크다. d가 0보다 크다. 함수값 f1이 0보다 크다. 세 개 따져야 되는 거죠? 됐지? 그렇게 따져가지고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방정식 문제를 풀 때 근의 모습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내가 체크해야 될 게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래.
부등식 하자 이제. 부등식에서는 하나만 체크할까? 그냥 뭐 부등식 쓸 것도 없다. 그냥 하자 그냥. 하나만 틀리고 가자고. 가는 건 아니고. 얘가 b보다 크대요. 이렇게. 이 부등식을 해결을 하래. 그러면 로그 부등식을 풀 때는 일단 밑을 통일시키는 것이 시작점이니까 얘를 바꾸셔야죠. 로그 a가 있고 a의 비승이 있고 이렇게 썼을 거잖아. 근데 여기에 있는 a가 1보다 큰지 0하고 1산지에 따라서 증가 감소가 바뀌기 때문에 두 개를 갈라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를 보면 a가 1보다 크대요. 증가함수니까 fx가 있어. 그 다음에 a의 비승이 있어요. 증가함수니까 뭐 이렇게 되겠지 뭐.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0과 1 사이래요. 이렇게. 그러면 fx가 있는데 가만히 있어 보자. 감소함수잖아요. 감소함수니까 이렇게 a의 비승보다 작다. 참 거짓. 좀 이렇게 노리고 들어가면 낚시에 안 빠지면 좀 안 돼요? 그래요. 그래야 되겠죠. 일부러 이게 좀 떨어뜨려놔서 썼잖아요. 떨어뜨려놔서 썼잖아요. 얘가 보면 항상 진수 조건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게 양수다 보니까 이렇게 막으셔야 돼요. 할 수 있겠죠? 그래요. 얘가 요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 얘를 좀 조심해야 되고 다른 거는 뭐 괜찮아요. 얘를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다른 건 할 수 있지 뭐. 그거 말고 이제 기타로 가죠. 네모 5번 할 차례인가요? 네모 5번? 오케이. 기타. 기본 과정에서 했던 것, 그 다음에 심화 과정에서 했던 것, 자질구레한 것은 이제 얘기 안 할게요. 얘기 안 하고 몇 가지 필요한 것만 선택해서 해보자. 우리 이런 거 한번 한 적 있다. y는 2의 x승이 있어요. 여기다가 한 해군의 7 정도를 곱할까요? 이렇게. 그럼 얘는 2의 x승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해서 이 그래프를 만들 수 있나요? 평행이동해서 위에 있는 것을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왜 만들 수 있을까? 저거 로그 해가지고 지수로 올려놓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 7이라는 걸 바꿀 수 있죠. 2에 로그 2에 7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잖아. 됐죠? 그러니까 요식은 결국 이런 거거든. 2에 로그 2에 7 겸손하게 천천히 보자고. 2의 x승 플러스 7이에요. 우리 스승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죠. 겸손하게 해야 된다고. 2에 x 더하기 로그 2에 7 더하기 7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 그 지수함수 문제를 푸는데 앞에 상수가 곱해져 있다. 요 소리는 평행이동을 했다 그 소리예요. 이해됐죠? 보통 일반적인 함수에다가 앞에 무엇인가가 곱해져 있으면 확대칙수의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이 확대칙수의 개념이 평행이동으로 설명이 가능해 라는 소리예요. 지수함수 입장에서는. 이해되는 거예요? 다시 일반적인 식에다가 뭔가를 곱했다는 것은 확대칙수의 개념일 텐데 지수함수에서는 평행이동의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해 그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인 문제가 평행이동에서 겹쳐질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물었을 때 필요하죠. 됐죠? 근데 로그함수도 비슷한 거 있지 않니? 네. 그랬을걸? 그랬었던 것 같아요. 미치긴 로그 할까요? 2에 x가 있고 더하기 7 이렇게 있대요. 어떤 짓을 하면 평행이동 냄새가 나죠? x에다가 그쵸? 뭔가 지금 떨어져 있죠. 떨어뜨려 놨죠. 여기다가 이제 3x 같은 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함수를 해석을 할 때 x 대신에 3x가 들어왔다는 것은 이것도 확대축소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x 대신에 3x가 들어갔다는 소리는 y 값이 고정된 채로 x 값 3분의 1밖에 때린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확대 직수의 개념이 로그 함수에서도 평행 이동을 설명 가능하다는 소리야. 실제 확인해 보면 이렇거든. 로그 2의 3에다가 더하기 로그 2의 x 더하기 7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정리 마저 해볼까? 로그 2의 x에다가 더하기 쓸게요. 숫자를 로그 2의 3에다가 플러스 7로 바뀔 거기 때문에 y축으로 평행 이동을 함으로써 확대 직수의 개념으로 된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괜찮아요? 지금 지수함수를 지금 보면 x축으로 평행 이동했죠.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그런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x축으로 평행 이동하면서 특정한 구간을 잡아보면 확대 축소의 개념이랑 마찬가지다 이런 뜻이고요. 로그 함수가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위로 잘못 얘기한 것 같다. 잠깐만. 지수함수가 으씨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얘가 x축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확대 축소의 개념을 대체할 수 있다는 소리고 로그 함수는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얘가 y축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확대 축소의 개념을 대체할 수 있다 그 소리인 거예요. 됐어. 일단 이것만 기억해. 지수함수가 있으면 앞에 뭐가 곱해져 있잖아요. 그럼 평행이동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있는 x 앞에 뭐가 이게 붙어 있잖아요. 평행이동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 소리예요. 그 다음에 저쪽으로 가죠. 네. 확대 축소하는 거는 네. 했을 때 그 그래프에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기울기가 막 더 가팔라지거나 만만해지거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 개념이 결국 평행이동을 해석이 가능하다 그 소리예요. 왜냐하면 기울기는 그대로인데 그냥 x축이나 y축으로 위치만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보통 확대 축소의 개념을 얘기를 할 때 얘를 가지고 보통 놀잖아요. 예를 들어서